채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데 먼저 사인 법칙부터 합니다. 사인 법칙 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찬찬히 하나씩 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의 6요소는 어떤 것들을 얘기했었던 거냐면 삼각형에서 분명히 세 변의 길이도 있고 세 각의 크기도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보통 약속해서 자 꼭지점 좌표가 꼭지점의 알파벳이 라지 A이면 얘의 대변은 스몰 뭐로? A로 정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다.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세 각과 세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세 각의 크기랑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각형이라는 게 결정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정된다는 것은 몇 가지로 정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까? 그치? 딱 하나의 모양을 정해지는 상황을 얘기했고 그 정해지는 상황은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 변에 뭐가 주어지면 길이가 주어지면 그렇게 정해진 삼각형은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변 길이가 3, 4, 5짜리인 건 딱 몇 개밖에 없을까? 하나밖에 없죠. 무슨 삼각형일 거고? 직각삼각형일 거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자 가장 짧은 변이 당연히 얼마? 3, 높이가 4, 뒷변이 5인 상태인데 쌤 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좀 다른 모양 아닌가요? 미안, 내가 너무 저차원적인 질문을 했나? 그치? 어쨌든 간에 이 두 직각삼각형은 완벽히 일치하는 상태의 도형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정해졌다 할 수 있다? 한 가지로 정해질 수 있다. 그치? 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그 결정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변 길이 주어진 거. 또 두 변 길이랑 뭐가 주어진 거?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또 한 변 길이랑 그치? 양끝각이 주어진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무슨 조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치? 합동 조건으로 기억하고 있지. 합동이라는 말 자체가 모양과 크기가 정확하게 어떤? 일치하는, 그치? 똑같은 두 삼각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결정 조건이 곧 합동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세 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 삼각형은 SSS 조건으로 결정됐다. 두 변 길이랑 끼인 각으로 결정된 거는 뭐로? SAS로. 자, 한 변 길이랑 양끝각이면 ASA로 삼각형이 결정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삼각형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몇 요소만 정해지면 될까? 그치, 3요소만 정해지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3요소는 크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니까 나머지 3개를 알아내고 싶지 않을까? 결정된 대상들은 우리가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3요소를 통해서 나머지 3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옛날 표현이에요. 방정식 푼다처럼 삼각형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을 쌤이 쓰는 이유는 하나인데 3요소로부터 나머지 3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3요소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법칙을 쓰는데 자 대표적으로 사인 법칙이랑 또 다른 하나가 무슨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부터 출발을 할 건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게요. 자 그 전에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할 건데요. 사인 법칙의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자. 사인이나 코사인은 사실 전부 다 어떤 삼각형에서만 쓰일 수 있는 삼각비였습니까? 그치.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이 사인과 코사인을 통해서 변의 길이나 아니면 각의 크기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그냥 배경 지식으로 하나 가져가 봅시다. 자, 원을 이렇게 쭈루루루 그려놓고 나서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밑변의 길이가, 뒷변의 길이, 여기 있는 현의 길이가 8인 상태고, 자, 이쪽에 있는 가게의 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우리 보고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리로링.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치. 자, 원에서 지금 이 각이 정해져 있는데 이 60도라는 각은 사실 호 BC에 의해서 정해진 원주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각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합니까?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원주각은 이 점의 위치가 이동되더라도 그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60도로.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을 쭉쭉쭉 옮겨 나갈 때 아까 쌤이 삼각 B는 분명히 무슨 삼각형에서 쓰인다 그랬고 직각삼각형에서 쓰인다 그랬고 그럼 얘가 옮겨가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다. 그치? 그 상황은 언제일까? 그치?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을 하나 O라고 잡는다 치면 B에서 O를 통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연장선과의 원의 교점을 A'이라고 잡아주면 이 A'과 C와 B를 연결했을 때 어디가 90도가 되는 C 쪽의 각이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다. 그죠? 그럼 60도가 나오면 우리가 특수각을 가지니까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을 쓸 수 있고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쓸 수 있고 그럼 요 각의 요 변의 길이는? 그치. 루트 3분의 8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6이 될 거니까 자 그의 절반이 원의 반지름이니 반지름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 됐나요? 자, 이걸 이제 일반화하고 확장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 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쭉 그려놨는데 여기가 ABC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각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대변 BC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인데 자, 그 길이를 표현하려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서 A라는 점을 스스스스스 옮겨가지고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 본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원중심 통과하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잡아준다라고 하면 현재 이쪽의 각이 그대로 누구로 유지가 될 거니까 A라는 각으로 유지가 될 거니까 이 각 A의 대변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볼 수 있다. 그쵸? 그럼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뭐가 곱해진다? 사인이 곱해진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빗변 길이가 현재 2R이니까 2R에다가 무슨 A를 곱하면? sin A를 곱하면 그대로 이 높이의 길이인 2R sin A가 표현이 될 거고. 맞아. 그럼 이 2R sin A가 자, 점 A의 대변 길이니까 무슨 A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스몰 A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동 없이도 바로바로 이제 대변의 길이를 이 각의 사인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표현하자는 게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면 어쨌든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외접원은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죠. 하나로 정해졌을 거고. 그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각 A의 대변 길이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빠르게 몇 R sin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2R sin A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스몰 A가 2R sin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같은 논리에 의해서 각 B의 대변 길이는 뭐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2R sin 그치 B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얘가 스몰 B가 되는 거고 그럼 각 C의 대변 길이 또한 그대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다? 2R sin 그치 C로 표현되고 얘가 스몰 C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나 이런 것들 좀 막 찾아보시면 아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가 스몰 A는 2R sin A고 스몰 B는 2R sin B고 그 다음에 스몰 C는 2R sin C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건데 그럼 이거 세 개를 굳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그냥 도식화해서 기억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고 자, 이 표현으로부터 파생되는 표현들이 교재에 막 많이 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2R분의 A가 sin A다. 이런 것들. 그럼 이 식은 여기에 있는 2R이 좌변을 넘어가면서 그냥 뭐 된 거? 나누어진 거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을 그냥 변형하면 될 일이지 일일이 얘를 다시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다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가장 기본적인 틀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사항이 이렇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외접원이 등장할 때 사인 법칙을 일단 가장 흔히 많이 쓴다는 생각이에요. 왜? 외접원의 무슨 길이를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서 삼각형의 대변 길이를 표현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대각과 대변의 비율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사인 법칙이다 라는 생각인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자, A가 2R sin A고 B가 2R sin B고 C가 2R sin C면 여기서 자,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데 고정으로 곱해지는 값이 있어요. 얼마지? 2R.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R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 A와 B와 C, 즉 세 변의 길이 관계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 대 C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쭉 나타났을 때 몇 R은 다 날릴 수 있으니까 2R은 다 날릴 수 있으니까 A 대 B 대 C는 뭐 대 뭐가 된다? sin A 대 sin B 대 sin, 그치, C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정립돼야 되는 개념은 자, 대각의 sin 값의 B가 곧 대변의 길이 뭐가 된다? 비율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도식화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 삼각형에서 요각이 하나가 45도고 요각이 하나가 60도라는 특수각으로 나왔어요. 자,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제 얘의 대변 길이가 이 대각의 sin 값의 B로 정해진다라는 생각이지. 그럼 sin 45도랑 sin 60도의 B는 몇 대 몇일까요? 그치, 루트 2 대 루트 얼마일 거니까? 3일 거니까, 아, 그럼 여기 있는 45도와 60도의 대변 길이 B도 루트 2 대 루트 3일 거라서 요 길이를 루트 2K로 잡는다 치면 요 길이를 빠르게 뭐로 잡을 수 있다? 루트 3K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까지 정립이 됩니까? 자, 그럼 이게 사인 법칙이고, 그럼 이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자, 예시 문항들 보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적을 데가 없네. 그치? 시너지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대각과 대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다 그랬어요. 간단한 예시부터 하나 정리를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8파이라고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BC 길이를 쌤이 10이라고 줬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값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그치. 지금 어쨌든 주어진 변의 길이는 각의 2에 대한 대변 길이인 거고, 그쵸? 그럼 이 각의 2에 대한 대변 길이가 몇 아래? 2아래 sin A로 표현될 거니까 여기서 외접원 반지름 라지 R은 얼마로 결정됐기 때문에 2루트 2로 결정됐기 때문에 쓱 하고 들어가면 몇 루트 몇에? 4루트 2에 sin A가 얼마일 거다? 10일 거다. 자, 이 정도 정해지니까 sin A를 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sin A 값은 4루트 2를 나눌 거니까 4루트 2분의 얼마가 될 거고 10이 될 거고 찌릭찌릭 약분하면 2루트 2분의 그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된다? 5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고 정해 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나씩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도 가봅시다. 나한테 그럼 여기는 B쪽의 각이 예를 들어 60도로 정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B의 각이 60도로 정해지면 나는 이제 뭘 알 수 있는 걸까? 그치. 60도의 대변 길이인 선분의 AC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 여기가 그럼 2R sin 60도가 될 거니까 2R 적으면 몇 루트 몇에? 4루트 2에 sin 60도 얼마라서? 2분의 루트 3에서 후루룩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다? 2루트 6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컷? 자, 그럼 이런 생각들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AB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풀어보세요. 이 문제 상황에서 그대로. 숫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숫자로. 5요. 5?
2, 10, 20, 20, 30. 30, 아, 24예요, 24. 24? 그래. 안 돼. 아, 너무 큰거 같아. 헤헤이. 자, 당연히 이번도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그쵸, 이제 다른 건 다 구했고 A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60도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A라는 각도 결정이 된 각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값을 다 알 수 있는 상태. 그럼 여기 있는 요 B변 길이가 몇 루트면, B변이래. 이 비스듬한 성분 길이가 얼마고? 2루트 6이고 여기가 10인 거니까 자, 여기 남아있는 AB 길이 구하려면 이렇게 무슨 삼각형 만들어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자, 여기서 밑변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특수가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 얼마 주고? 5 주면 될 것 같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게 이쪽에 대해서 밑변 길이를 구할 건데 현재 나는 이 분홍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얼마인 게 주어진 상태고 2루트 6인 게 주어진 상태고 자, 이 가게의 크기를 기준으로 밑변을 찾으러 가는 거죠. 빗변에서 밑변으로 갈 때 뭘 곱해야 됩니까? 코사인 A를 곱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사인 A가 그럼 잘못... 사인 A가 말이 안 되는구나. 미쳤나봐. 애초에 사인 A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본가 봐. 사인 값이 1등보다 커. 작년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의 오류였었는데 미쳤나봐. 평가원의 시선과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보인 거죠.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 여기 10을 막 잡은 바보냐 아니지. 생각이 없지. 자, 외접원의 넓이를 네. 100이요? 그러면 10이다. 그럼 너무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치? 50? 50회도 50회도 간단히 내가 원하는 건 특수각이 아니야. 근데 BC가 10인데 지금 64를 64. 80파이 해. 88.
그럼 라지알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몇 루트 몇? 4루트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자, 다시 사인의 값 정합시다. 찌리릭 들어가면서 나눌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2R이 넘어갈 거니까 2R 곱하면 분모에 8루트 5가 되겠다. 그쵸? 그럼 얘가 4루트 5분의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띠릭띠릭 약분하면 4분의 뭐가 될 거다? 루트 5. 이제 좀 합리적인 값이 만들어졌네. 그치? 자, 4분의 루트 5인 상대고 여기 60도인 건 그대로 둘 거고 그럼 빗변 다시 구하러 갑시다. 여기 있는 빗변은 2R이니까 얘 2배 하면서 8루트 5에 자, 그대로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스르륵 계산하면 4루트 15. 좋아.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B에서 H 수사이발까지의 거리가 5인 건 확정적이고 그럼 여기 코사인 값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지? 자, 사인 값이 지금 4분의 루트 5인 거니까 자, 코사인의 제곱의 값은 코사인 제곱의 는 자, 16분의 5 빼는 거라서 1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코사인의 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4분의 루트 11 이렇게 지금 양수인 형태로 쭉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가계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이 4분의 루트 11인 거니까 자, 이렇게 밑변으로 갈 때 자, 요 길이에다가 4분의 루트 11이라는 코사인의 값 띠리릭 곱하면 여기는 루트 11 곱하기 루트 얼마만 남았냐면 15가 남겠죠. 자, 여기서 뭐 꺼낼 거 당연히 없는 거 눈에 보인다. 그지? 그냥 열심히 계산할 수밖에 없고 얘는 루트 165가 될 거니까 자, 두 길이를 더해서 답은 5 플러스 몇이 된다? 루트 165가 된다. 그치? 이렇게. 미안해. 말도 안 되게 사인 값을 만들었다. 그치?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제 2번의 상황을 보니까 자, B의 각은 75도, C의 각은 45도,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C까지 길이는 24라고 누군가 설정해 줬는데 자, 24라고 설정해 줬는데 이 삼각형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이 된 상태다. 그치? 결정이 어떤 조건으로 됐습니까? 이거 지워버렸네. 아유. 그치, ASA로 결정됐죠. 좋아, 기억력의 집약체들 잘하고 있어. 자, 그럼 ASA로 삼각형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각이나 변길이들은 분명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자, 길이가 정해진 대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몇 도죠? 60도. 그치? 그럼 얘가 이 아래 사인 몇 도일 거고 60도일 거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약분되면 루트 몇 알이 된다? 3R이 된다. 그쵸? 그럼 루트 3 약분해주면서 라지알은 얼마가 될까요? 8루트 3. 그치. 이렇게 잘 정한 상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성분 AB 길이가 구하기 쉬울까? AC 길이 구하기가 쉬울까? AB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대각이 특수각이니까. 그럼 얘의 대변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표현하면 2R 될 거니까 몇 루트 몇에? 16루트 3에 자, 사인 값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 호로록 호로록 날아가면 몇 루트 몇이 된다? 8루트 6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그럼 75도의 사인 값은 모르는데 요 길이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그치? 얘는 지금 당장 바로 계산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자, 특수각 두 개를 잘 이용하자는 얘기라서 B에서 AC 중에 뭘 내리면서 그치? 수술발 내리면서 뚜루루루루 하자는 거죠. 1대2 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4루트 6이 되겠지. 얘 절반인 길이고 여기는 1대1 대 루트 2일 거니까 자, 이거 루트 2로 나누면서 얼마가 될 거다? 12루트 2가 될 거다. 자, 그래서 AB 길이는 문제에서 8루트 6이 되는 거 확인을 했고 자, AC 길이는 자, 이 둘을 더한 값이니까 4루트 6 더하기 12루트 2가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럼 사인 75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무슨 법칙 쓰자는 얘기고 사인 법칙 쓰자는 얘기인 거고 자, 75도의 대변 길이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 나는 사인 75도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자는 거.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이 식이 되는 거니까 자, 양변 일단 누구 얼마 약분을 좀 해볼까요? 4. 그치? 4씩 약분하면 그럼 사인 75도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자, 이거 4 약분되면서 분모에 들어가니까 4 루트 3분의 그쵸? 이제 4 약분하면 루트 6 플러스 3루트 2가 될 거고 자, 그죠? 유리화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유리화 해버리면 루트 3 곱하면서 분모에 12분의 루트 3 곱하면 3루트 2가 되고 플러스 3루트 6이 되겠네. 그쵸? 그럼 효로록 다시 3씩 약분되면서 얘가 몇 분의?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사인 75도도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컷! 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삼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얘기도 좀 해봅시다. 어쨌든 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사인 법칙을 얘기하니까 이 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이나 내용들 다 쓰지 않을까? 특히 사인 법칙 증명할 때 무슨 각이 일정하다를 썼지?
원주각이 일정하다는 내용을 써서 증명을 했다. 그쵸? 그래서 자, 요런 내용도 정해지는데 쌤이 그냥 너네 뭐 흥미거리로 이렇게 하나 물어보자. 삼각형의 내각총합이 몇 도라고 알 수 있습니까? 180도인 걸 알고 있다. 그치? 아유 똑똑해. 증명하세요. 네? 왜 삼각형의 내각총합은 180도입니까? 쉬워요? 뭐라고요? 에이 고인데 왜 삼각형의 내각총합이 180도일까? 민준이는 뭐시라고요? 그래서 다 해, 뭐 A, B, C 외접원 그려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모으면 각 호의 무슨 각들이 중심각들인데 요 각을 C라고 두면 얘는 몇 C? 2C. 이 호에 대한 그러면 다시 중심각 만들어질 거고 이 원주각을 A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2A. 그치? 여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래요래 원주각이 B이면 중심각이 2B. 그래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몇 도니까? 360도니까 A, B, C 하나씩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그치? 그래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B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각총합이 180도인 게 밝혀집니다. 그치? 내가 원한 게 이 내용이었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래 평행선을 그어서 증명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흔히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죠. 됐어요? 원래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원주각과 이 삼각형의 내각총합에 대한 얘기가 엮여 있을 거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만약에 쌤이 A, B, C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는 호 AB랑 호 BC랑 호 AC에 이 호의 길이 B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로 할까? 3대 4대 5. 제일 무난하지 뭐 이렇게. 호의 길이 B는 이 호가 가지는 호의 길이는 이 호가 가지는 무슨 각의 B에 의해서? 중심각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그 중심각을 절반하면 무슨 각이 만들어지니까? 원주각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중심각의 B나 원주각의 B는 틀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3대 4대 5가 이 각호에 무슨 각의 B이자 중심각의 B이자 동시에 무슨 각의 B가 될 수밖에 없을까? 원주각의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어차피 중심각을 몇 분의 몇 배 하면 되니까 2분의 1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도구를 쓸 건데 호 AB의 길이 비율이 3이니까 이 호의 길이를 3L이라고 두면 이 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원주각의 크기 비율은 몇 K로 잡겠다? 3K 이렇게. 그럼 이제 호 BC에 대한 그대로 원주각의 비율이 4니까 원주의 비율이 뭐래? 그치? 그럼 여기는 원주각 크기가 4K. 자, 여기는 그럼 몇 K? 5K. 자, 싹 다 더하면 12K. 12K가 얼마니까? 180도니까 호로록 나누면 K는 15도가 되고 그럼 각각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 몇 도고요? 60도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몇 도? 75도. 그래서 아까 이 각 3개짜리는 여기서 본 거랑 똑같은 상태지.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외접원의 넓이가 8파이라고 정해졌다면 자, 다시 재도전. 자, 그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몇 루트 몇인 거니까? 2루트인 거니까 자, 지금 배각의 크기들이 다 정해졌으니 대변의 길이도 다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하면서 자,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쭈르륵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질문 있어요.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사인 법칙은 끝낼 겁니다. 사인 법칙 끝내고 그러면 사인 법칙 끝내봤자 1153번까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봐. 오늘 목요일인가요? 우리에겐 토요일이 있다. 나이스. 토요일 2시간이죠.
네? 오지 못할 것 같아요. 몰라. 난 할 거니까. 너도 해. 선생님이 영상 찍어 남겨드릴 테니까 봉사활동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은 보면서 열심히 오고, 그럼 토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토요일날 오는 사람 이렇게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오는 분들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됐네. 쾌적하겠다. 아, 진심을 그냥 뱉어버렸네. 자, 보자. 삼각형의 세변 길이랑 길이가 A랑 B랑 C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구만. 근데 이 세변 길이를 더해서 각각을 2개씩 더해가지고 B를 구해봤더니 5대 7대 6 1대 sin A 플러스 B대 sin B 플러스 C대 sin C 플러스 A의 값을 구하래요. 또로롱. 네, 풀 수 있는 분들 풀어보시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코사인 법칙까지 할 수 있을까? 몇 시지? 8시 27분? 좀 달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겠다. 고맙다. 딴딴 따라따라단 따다단 딴 시리링 슝. 흥냠 쩝쩝. 이렇게 결정이 안 되는 게 맞지? 그럼 이 시기를 주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듯. 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봅시다. 예제 4번입니다. 자, 지금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5대 7대 6이라고 세변의 길이 B를 줬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 비례식 만들어지면 비례상수 써서 식 정리한다. 그쵸? 그럼 A 더하기 B는 몇 K라고 될 수 있고요? 오케이. B 더하기 C가 7K, C 더하기 A가 6K. 자, 이렇게 순환형의 연립이면 그치, 다 뭐 한다? 더한다. 그러면 두 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K. 좋아. 18K. 그럼 요 하나씩 더한 게 몇 K가 되고? 9K입니다. 그럼 지금 두 개 더해서 5K니까 남은 C는 몇 K? 4K 더해서 9K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서 A는 몇 K? 2K. 여기에서 B는 3K. 이렇게 하면서 세변의 길이 B가 정해진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사인 값의 B를 물어보네. 근데 이 사인 값의 각이 A 더하기 B네요. 자, 삼각형에서 두 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뭘 하자는 얘기일까?
그렇죠. 자, 지금 삼각형의 세 내각 총합이 파이인 걸 이용하면 A 뿔 B 뿔 C가 파이이면 잘하고 있구만. A 더하기 B는 C가 넘어가면서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될 거고? C가 될 거고. 자,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C에 대한 사인 값은 각 변환에 의해서 그냥 누구랑 똑같다? 사인 C랑 똑같다. 같은 이유 설명해 보세요. 그 그래프 현재 누구라는 각이랑 C라는 각이랑 멋백이 뭐라는 각이랑 파이 마이너스 C라는 각은 무슨 축 대칭의 각이고 Y축 대칭의 그치 각의 동경이고 그럼 이 끝점의 그치 누구 좌표들을 Y좌표들을 사인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여기 높이가 똑같으니 당연히 사인 값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이미지화에서 잘 하고 있고 자 그럼 요래 해가지고 얘는 사인 C네. 그럼 이건 뭐죠? 사인 A죠. 얘는 뭐죠? 사인 B죠. 그러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면 자 길이 B로 표현하면 C 대 A 대 B가 되는 거고 자 C 대 A 대 B 하면 C 대 A 대 B 뭐야? 순서대로네 그대로 4 대 2 대 3이 된다. 이렇게 그치? 끝! 자 마무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고 각 ACD의 삼각형 ACD의 외접원 둘레가 4파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CD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에 무엇을 제시한 겁니까? 반지름이 얼마다? 2다. 누가 봐도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A에서 C까지 길이거든요. 그럼 요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표현하면 몇 아래? 2 아래 요 각이 표현돼야 되는 건데 그치? 요 각의 크기는 현재 둔각이니까 또 각변환 쓰자는 느낌이 확 들고 우리가 여기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남은 각을 그냥 알파라고 둔다 치면 여기는 뭐가 될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럼 얘는 몇 아래? 2 아래 그러면 4 곱하기 사인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정해지는 건 4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아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누구랑 똑같을 거고 알파랑 똑같을 거고 그럼 나는 사인 알파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 찾으려고 하는데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래요.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면 정훈이 자네 쾌적한가 봐. 학원이 시원하고 자 빗변이 4고 그러면 세타가 보는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가 되니까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사인 알파 구하려면 여기 남은 한 변 길이만 더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루트 얼마? 15 그럼 여기에서 사인 알파 값은 4분의 얼마가 될 거라서 루트 15가 될 거라서 후루룩 들어가면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루트 15가 될 거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 문항으로 가보죠. 이제 쉬운 문제는 끝났다. 실생활 활용 문제는 안 해도 되지. 뭐 일단 저기 두드려 맞으면서 확인하시고 너무 불친절한가? 아니에요. 몇 분 남았죠? 24분이요. 실생활 문제 하나 정도는 해보자. 자, 쌤이 건물을 세울 거야. 오, 역시 꼬리를 건물주. 아니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 학원이 망해가지고 너네 이후에 이제 대가 끊긴 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자 이렇게 그러면 자 건물을 하나 세울 건데 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몇 미터가 마음에 드나요? 10m. 몇? 20m? 20m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A 쪽의 각이랑 B 쪽의 각을 측정해 봤더니 B 쪽의 각이 75도고요. 자 A 쪽의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 하겠습니다. 난 청개구리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너네 삶이 피곤해지잖아. 네. 좀 피곤할까? 아니요. 그래. 그 다음에 자 이 A 지점에서 쳐다보면 좀 힘들어질 텐데 그거 힘드니까 하는 거지. 아니지. 나는 개념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치 안에서 누가 싸운다 이렇게. 와. 자 60도 45도라고 할게요. 자 A에서 이렇게 온 건물의 끝을 딱 쳐다봤더니 여기 일단 90도고 자
자, 이 점을 D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각이 지금 30도가 되더래요. 사용감 되었어요. 그치. 공간에서 하던 느낌이야. 갑자기 삼수선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때린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자, 온 건물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됐는지 자, 한번 확인해 보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라는 얘기야. 500m. 500m. 500m는 요즘 몇 층 지을 수 있지? 층당 한 3m씩 하니까 120층까지 가겠네 진짜로. 어렵지 않지. 1층부터 120층까지 수학학원. 1평. 120평이잖아, 그거에서.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물어보는 건 건물에 뭡니까? 높이입니다. 공간에 있는 길이 정보입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 그럼 우리한테 결정된 정보는 공간에 있습니까? 지면에 있습니까? 지면에 있죠. 지면에 있는 삼각형 누가 결정된 상태고? ABC가 결정된 상태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면에 있는 이 길이로부터 높이로 가는 데 있어서 몇 도짜리 삼각형을 쓰겠다?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쓰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여기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일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CD라는 길이를 높이 H로 둔다면 자, 이 H라는 높이를 자, 바닥에 있는 정보로 옮기자는 생각으로 얘는 그럼 몇이 된다? 루트 3H가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이 AC 길이만 구해도 높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삼각형이 결정된 상태니까 분명히 요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다라고 정해지겠다. 그치? 미쳤다. 여기도 75도가 돼야 삶이 편안하다. 제가 열심히 풀고 있었는데 자, 뒤통수 한 대 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치면 우리 여기 있는 루트 3h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AB를 루트 2H. AB를 루트 2h로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 몇 도짜리? 45도짜리. 근데 AB가 갑자기 왜 루트 2h가 되지 그러면? 아니, 저 AC가 루트 3H가 사인 그 B가 길이 B가 돼서 루트 2H가 아닌가? 맞음.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특수각에 대한 사인값 B는 정해진 상태다. 그쵸? 근데 이 60도의 맞은편에 루트 몇 H가 표현됐고 3H가 그럼 45도의 대변기는 나한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돼지꼬리 하니까 더 헷갈리게 됐네. 자, 그럼 요래요래 대변 길이 B가 분명히 몇 대 몇이 되냐면 이것의 사인 B가 되겠죠. 사인 60도와 사인 45도는 몇 대 몇이니까 루트 3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B가 루트 3대 여기가 루트 얼마 될 거라서 2 될 건데 얘가 루트 3H니까 그냥 얘는 루트 몇 H다? 2H다. 그치? 그럼 어렵지 않게 루트 2 약분되면서 H는 얼마가 될 거다? 10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쉽게 마감이 가능하다는 거지. 컷! 자, 그래서 활용 문제는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10루트이면 얼마 안 되네. 루트 200이면 얼마 정도 돼요? 그치? 얘가 1.4 정도 되니까 14m? 네, 한 4층밖에 안 되겠네. 지금 아니에요. 응? 지금 건물이 맞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건물이 얼마였더라? 26억이었나? 이게 안경점도 있고 베라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잘 찾아. 치과 있는 게 찐이 여기 이전에 그 그럼 이게 진짜 많죠. 136층, 136층. 4층 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꿈이 얼마 전부터 생겼는데요. 뭐야, 건물주야? 아니요. 그러면 뭐야? 그 아파트 만드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가는 거예요. 노가다 나가 춤추는 노가다 뛰는 거예요. 체육대회 때 꿈을 키웠어요. 그래? 자기 아파트 짓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게 내 삶에 즐거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좋은 거지. 근데 저를 써주세요. 이거 지을 때? 네. 뭐, 기술이 있으면 쓰겠죠. 인생은 능력제니까. 자, 풀어봅시다. 대시작했으니까. 자, 확인해봅시다.
자, AB 길이 6이고 BC 길이 8이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 넓이가 18파입니다. 외접원 반지름을 제시한 거네요. 3루트 2라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길이가 정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 길이가 정해진 대각에 대한 무슨 값이 정해진다? 사인 값이 정해진다. 그럼 우리는 사인 A랑 사인 누구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C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을 봤더니 좀 불편하게 생겼네. 어떤 거는 선분의 1씩 길이고 어떤 거는 사인 값들이에요. 그럼 좀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AC 길이부터 표현한다 치면 AC의 길이는 각 B의 대각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ER 사인 뭐가 될 거다? B가 될 거다. 뭐야? 그럼 사인 B는 찾을 필요가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럼 ER은 여기에 R 값에 대해서 R이 들어갈 거니까 분자는 정해진 거죠. 그럼 내가 찾을 값은 뭐밖에 없다? 사인 2A 더하기 C인 거다. 그치? 그럼 첫 번째 이 생각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가 분명히 두 개 더한 각은 알 수 있는 상태였잖아. 그죠? 그런데 A랑 C를 더한 거는 각변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2A를 더했네? 그럼 일단 한번 좀 쪼개본다 칠까?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A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A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뭐가 돼요? B가 돼요. 여기 있는 각들이 예쁘게 각변화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일단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생각인 거네. 그치? 그럼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sin A랑 sin C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각의 대변 길이는 2R이니까 몇 루트 몇에? 6루트 2에 sin A가 됩니다. 그럼 sin A는 6루트 1을 나눌 거니까 3루트 2분의 얼마? 4. 가능? 반 나눈 거고요. 자, 유리화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sin C도 이렇게 빨리 찾으러 가봅시다. 그럼 6이라는 이 길이가 2R이니까 6루트 2의 sin에 뭐가 됐다? C가 됐다. 이 생각이죠. 그러면 이렇게 6, 날아가고 나면 여기서 sin C가 루트 2분의 1이네. 예각삼각형이니까 각 C는 분명히 몇 분의 파이? 그치? 4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는 특수각이 정해지는 거죠. 하필. 그러면 C가 지금 4분의 파이. 와, 잘못 적었네. 미안. 얘를 잘못 적었어. 2A 더하기 C가 아니라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네. 2C 더하기 A였어요.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전문이 이렇게 받겠지. 그럼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C는 2배 하면 몇 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가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A 분의 다시 2R이니까 몇 루트 몇 들어가면서 6루트 2가 들어가면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무슨 변환 쓰자? 각 변환 쓰자.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일단 뭐로 바뀌고? 코사인 A로 바뀌고 여기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2분의 파이에서 A만큼 더 간 거니까. 그쵸?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부호가 플러스니까 코사인 A분의 6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사인 A가 이렇게 3루트 2분의 2인 거니까 코사인 A는 3루트 2분의 자 18이고 16이니까 18에서 16 빼면 그치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아? 자 루트 2 날리고 나면 몇 분의 몇이니까? 3분의 1인 거니까 자 코사인 A에 3분의 1 넣으면서 자 역수 곱할 거니까 얘가 6루트 1 곱하기 3에서 답은 얼마가 될 거다? 18루트 그치 2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자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사인 법칙 마무리했고 시너지는 사인 법칙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몇 번 문항까지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네, 1153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끝! 자, 해서 토요일날 코사인 법칙 마무리하면서 숙제가 좀 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고생했습니다. 몇 분이야? 53분. 문제 푸세요, 빨리. 시간 남은 게 하나 더 보자. 기아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럼 그냥 종이에 적으면서 들어야지 뭐. 자,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 시간 나온 줄 몰랐어.
그래서 삼각형 모양 결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가봅시다. 이런데 너무 설명 없이 풀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하니까 기본 얘기만 좀 하고 가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거예요. 일단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될 때는 우리가 삼각형을 분류할 때 먼저 변의 길이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 그치? 삼각형이 있을 때 세 개의 변 길이 중에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세 개가 같으면 정삼각형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A가 B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등변인 게 판정이 되는 거고 A, B, C가 다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판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변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양을 분류해 놓은 것은 예각, 둔각 이렇게 변 길이 가지고 이제 정해 놓은 것은 이등변이냐 아니면 정삼각형이냐 일반 삼각형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고, 자 각을 가지고 분류하면 무슨 각이랑 무슨 각이랑 무슨 각이냐면 직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이랑 무슨 삼각형이 있습니까? 둔각삼각형이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직각삼각형일 때 세 변의 길이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정리 쓰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할 수 있는데, 예각삼각형일 때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특별히 있을까? 가장 긴 변의 A 정도. 가장 긴 변에? 가장 긴 변을 모르는 상태라면. 가장 긴 변을 모르는 상태라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빠르게 하고 갑시다.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 빗변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좀 작도를 하면서 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90도에 대한 각을 안쪽으로 이렇게 변 길이 b는 유지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대변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대각의 크기에 따라서 대변의 길이도 당연히 정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아? 사인 값이 커질수록 대변 길이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그치? 사인 값이 커지려면 각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90도보다 작은 예각 범위에서 자, 이 예각에 대한 변 길이를 쌤이 C예라고 하면 분명히 C예랑 CBC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CBC 더 큰 상태였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네. A랑 B라는 길이는 유지된 이 예각삼각형에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이랑 C예의 제곱의 합을 비교하면 자,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왼쪽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치 C 빛의 제곱이 C 예의 제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다. 그죠? 그럼 반면에 여기는 대각의 크기가 점점 자, 이 선분의 AC를 쭉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가면서 이 각의 크기를 더 키우면 요 각은 무슨 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치 둔각이 될 수밖에 없고
둔각이 됐다면 요들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자, 편의상 둔각의 대변이라 해서 C둔이라고 합시다. 그럼 C둔은 C빗보다는 어떻게 될 거니까? 커질 거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둔이랑 제곱했을 때 비교하면 누가 크다는 생각으로 C둔의 제곱이 더 크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직각일 때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맞아? 그래서 빗변에 대한 직각일 때가 등호관계 성립하고 각이 커지면 변 길이가 더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런 부등식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도형들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을 하러 가보십시다. 자, 가려고 하니까 나는 길이 정보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사인이나 이런 사인 B는 현재 길이로 표현된 정보가 아닌 거다, 그치? 그래서 얘를 빨리 바꾸기로 했었고 그 빨리 바꾸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이 사인 A에 대해서 주어진 길이 표현을 바꾸면 자, 2R분의 A라는 이렇게 분수 표현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쵸? 어차피 2R도 길이고 A도 뭐니까? 길이니까 자, 모든 이 사인 값들의 정보를 길이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서 사인 B는 2R분의 뭐로 바꿀 수 있으며 B로 바꿀 수 있으며 얘는 2R분의 뭐가 되면서 C가 되면서 2R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분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A랑 B를 곱한 게 B랑 C랑 곱한 거랑 어떤 관계고? 같은 관계고 원래 여기서 B를 함부로 약분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치? 약분할 수 있어. 빨리 그럼 B를 약분하고 나면 A랑 C가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A와 C가 같은 무슨 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그치, 우리 아직 코사인 법칙을 안 했으니까 사인으로 바꿔야 돼서 얘를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그럼 얘도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얘도 다시 1마 사인 제곱 C가 되는데 아, 나 문제를 왜 이렇게 막 만드냐, 미안하다 얘들아. 자, 정신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자,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여기도 플러스 1이랑 무슨 일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랑 더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을 거고, 그쵸? 그럼 여기서 뭔가 짝지어서 자리를 좀 예쁘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누구 넘기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넘기고 사인 제곱 A 넘기면 그럼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뭐가? C가 사인 제곱 뭐가 될 거니까 A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다 길이 정보로 바꾸면 몇 R제곱분의 2R제곱분의 B제곱 2R제곱 아니 4R제곱분의 B제곱 4R제곱분의 C제곱 4R제곱분의 A제곱 그럼 4R제곱 다 날라갈 거니까 누구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누구 제곱이라서? A제곱이라서 식변이 누구인? A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다음 시간까지 사인 법칙 마무리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